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상담입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방송 끝날 무렵에 전화 주셔서 상담 못하고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법률 상담입니다.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전화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돈 문제, 약정 없이 빌려준 경우 이자는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또 언제부터 갚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 많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요즘 부동산 관심 많으시죠? 부동산 매수 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철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냐? 라는 얘기 잠깐 나눠봤는데 요거 마무리하고요. 약정 없이 빌려준 경우 돈 이자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다 이제 끊겼는데요. 네. 간단하게 돈을 못 받았을 때 우리는 사기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엄연히 사기는 범죄고요. 돈을 못 받은 것은 채무불이행, 즉 민사상 문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돈을 못 받았을 때도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돈을 받아갈 때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거짓말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 묵시적 기망이라 그래서 꼭 말을 하지 않아도 기망을 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무전취직 같은 거. 식당 가가지고 밥 먹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가 해당이 되냐면 사기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기죄요? 그렇죠. 좀 사기치지도 않았는데. 사기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뭐냐면 네. 우리가 들어가서 식당 가서 아줌마 찌개 백반 하나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에 아주머니 찌개 백반을 주시면 내가 이 밥값을 치를게요라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그렇죠. 그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주머니 백반을 주시면 제가 밥값을 치를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앞에 부분 빠져 있지만 아주머니께서 밥을 줬는데 밥을 다 먹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밥값을 치를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속인 거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 뭔가 재물을 내가 남으로부터 받았을 때 뭐 명시적으로 말로 했거나 아까처럼 묵시적으로 행동으로 내가 무언가를 속였을 때 그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야 돈 좀 빌려줘라. 나 100만 원만 빌려줘. 나 좋은 회사 다니니까 회사 월급 받으면 100만 원 갚을게 월급 받자마자 라고 말을 하고 돈을 빌렸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빌린 사람이 진짜로 좋은 회사를 다니는 경우, 또 하나는 좋은 회사를 다니긴커녕 아무 회사도 안 다니고 직장도 없고 뭐 하다못해 알바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일 경우, 첫 번째 경우에 만약에 IMF가 터져가지고 회사에 잘려서 월급을 못 받았다. 또는 무슨 이유가 생겨서 회사에 잘려서 월급을 못 받았다. 그래서 돈을 못 갚았다.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왜? 돈을 빌릴 때 어떠한 거짓말도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도 안 다니고 월급 받을 가능성도 없으면서도 내가 월급 받으면 100만 원을 줄게. 지금 제가 이런 대표적인 예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본인이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과연 모두 사기로 고소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줄 때 투자금이든 대여금이든 뭐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줄 때 내가 속아줬냐? 아니면은 진짜로 속은 거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이 망해서 못 준 건지 네.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서 고소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서 또 못 갚느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기죄가 되고 아닐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냥 채무불이행으로 그냥 채무불이행이면은 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채무불이행이면 민사적으로 네. 아까 말한 형사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을 사기죄. 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민사는 이제 사인 간의 거래 관계라든지 법률 관계를 말하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돈 받는 관계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형사는 어디서 관장하냐? 경찰, 검찰, 법원에서 관장을 하는 거고요. 민사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관장 자체도 아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구분을 잘 하셔서 모든 돈을 못 받은 거를 다 형사로 고소하는 거는 상당히 불필요하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한 게 무고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반대로. 뭔가 사기가 아닌데 사기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오히려 또 고소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반대로 무고로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고소를 할 때는 항상 유의해서 이게 과연 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백히 판단하셔서 사기가 안 될 때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소를 제기한다든지 지급 명령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셔야지 뭐 덮어놓고 그냥 고소부터 하는 그런 관행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고죄도 큰가요? 무고죄도 상당히 됩니까? 크죠. 보통 무고죄가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성범죄에서 많이 문제가 돼요. 네. 어떤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남성을 고소했을 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도 아니 오죽하면 여자가 남자를 고소했겠냐 분명히 성범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시다시피 성범죄라는 거는 은밀하잖아요. 둘만 있을 때 일어나고 남들이 알 수 없고 기본적으로 증거라는 게 뭐 있기가 어려워요.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즉 여성분들의 그 일방적 진술만으로 남성분 즉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당히 그 무고의 위험성이 그러니까 무고가 많다는 게 위험성이 커요. 그랬을 때 여성분이 악한 감정 이 남자를 뭐 한마디로 곤란에 빠뜨려야 되겠다 또는 이 남자를 뭔가 곤란에 빠뜨려서 합의금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무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여성분도 상당한 부분에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법률 상담입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돈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땅 문제라든가 고소고발건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1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제갈세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자 약정 없이 빌려준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얼마 있다가 줄게 라고 했는데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약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자를 어떻게 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우리나라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돈을 빌려줄 때 보통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사채업 같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관계로만 뭉친 그런 집단에서는 그럴 일이 없죠. 뭐 언제까지 갚아야 되고 뭐 이율은 얼마고 뭐 여러 가지 자세하게 다 약정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친구 또는 친척 뭐 아는 사람끼리 돈 거래를 할 때는 그래 뭐 1,00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해서 빌린 다음에 언제 갚을지 이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갚을 시간이 지나면은 뭐 이율을 얼마로 늘릴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약속 없이 빌려주잖아요. 그때는 과연 그 이자를 못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답만 말씀을 드리면 상사이율, 민사이율이 다른데요. 민사이율 5%, 상사이율 6%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민법과 상법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자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연 5%의 이자는 주어야 됩니다. 은행 이자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은행 이자라면 아무 관계가 없고요. 민사 이율 5%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5% 알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제정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된 거거든요. 저도 언제 제정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이자가 뭐 7%, 12% 이런 시절에 이게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실에는 맞지가 않죠. 지금은 은행에 넣어도 1.5%밖에 못 받는데 민사 이율을 5%로 정해져 있다는 거는 이것도 개정이 빨리 시급한 문제예요. 민사 이율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당시 관념으로는 그래 아무리 이자의 약정을 하지 않았어도 최소한의 이자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한 게 5%고 상사 이율 6%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 5% 준다 그러면 정말 상당히 센 뭐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자가 상당히 높았을 때 그럼요. 그 당시에 뭐 12%, 17, 뭐 1980년대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 뭐 그 당시는 그렇죠. 5%라는 게 주나만한 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규정을 했을 텐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민사 이율은 5%, 상사 이율은 6%. 그 민사하고 상사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민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끼리 거래를 민사라고 그러고요. 상사는 상인들 간의 거래 또는 상인과 민간인 간의 거래를 상사라고 그러는데요. 뭐 너무 복잡하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장사 관련한 거 이제 사업 이런 거 관련해서는 상사 이율로 6%를 하고 그냥 친구끼리 돈 빌려주고 뭐 친척끼리 돈 빌려받고 이런 거는 5%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데 뭐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내가 장사는 하지 않지만 장사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상법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꼭 돈을 빌려줬을 때 예를 들면 내가 빌려주는 내가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게 내 직업이야. 그러면 6%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내 장사에 필요하니까 그냥 돈 좀 잠깐 빌려줘. 그래서 친구로서 또는 지인으로서 빌려준 거면 5%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제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라든가 땅 문제, 또 명예훼손이라든가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또 가사 문제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화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채는 일반적으로 이자가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사채 같은 경우에 이제 무허가 사채도 있고 등록된 사채도 있어요. 뭐 사채업도 그 등록을 하고
사채업을 하면은 업으로 하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거를. 그리고 추심하는 걸 업으로 하는 그런 사채업도 실질적으로 이자를 내야 되는데, 보통 사채업은 이자가 아주 고율이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이제 너무 고율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100%,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1년 지나면 2배로 늘고 도저히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정도로 뭐 150% 이런 사채업들이 많아서 서민들 입장에서 고혈을 빨렸다 그러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제 수십 년 전에 이자 제한법을 제정을 해서요. 네.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해놨어요. 몇 프로까지? 그래서 25%로 25%.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채업이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채업자한테도 돈을 빌릴 때 25% 이상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그 형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요. 네. 형이 나한테 준 돈이 2,500인데, 네. 그 형은 좀 빌딩을 사고, 개인 택시를 1억 5천, 2억 주고 사고, 또 주차장 부지를 50인지 100평인가 사고서 지금 도주 중인데요. 네. 이거 형제들 간에 이거 돈을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나눠 갖기로 돼 있는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 올렸는데요.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께서 아무런 유언이 없이 돌아가셨으면 예. 다 똑같이 남자, 여자, 뭐 장남이니 차년이니 이런 거 다 따질 필요 없이 형제들은 다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데, 다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뭐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줬다고 하면 그것도 유효한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유류분 청구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줘도 내가 원래 그 재산을 받아야 될 재산의 절반을 침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나한테 원래 받아야 될 재산의 절반은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 부모님이 돌아가신데 연락을 안 해갖고요. 네. 그걸 몰랐어요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연락을 안 해서 몰랐으면 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연락을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알은 데는 올해가 2000년이니까 올해 알았나 초에? 그러면은 작년 봄에 돌아가신 걸 아는데요. 그러면은 안지 1년이 지금 채 되지 않으셨으니까 제일 따져봐가지고 너무 큰형이 다 가져갔다. 뭐 어떻게 네.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주셨을 수도 있고 증여로 아니면 유증으로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주했는데요. 뭐 저기 집 사고 그거 알고 내가 지인들한테 들어서 아는데 갖고 도망갔어요 지금. 네, 그러면 그거는 뭐 형사 고소랑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해야 될 문제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들끼리 1대1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부족하시면 아까 말한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라디오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는 마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야 되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 스님 해라고요? 그건 가서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변호사한테요? 네.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형사 고발이 당연히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형사는 도망갔다고 해서 고소를 못하면은 범죄자들은 다 도망다니니까 당연히 뭐 도망다닌 건 장애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청취자분들께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이 형이 다 가지고 도망갔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재산 분할이 그렇게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래 큰아들이니까 네가 많이 가져라 라고 이렇게 준 걸 가지고 이제 그걸 다 가져가신 건지, 즉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가셨는지 아니면은
아버님이 가져가신 재산을 진짜 형제들 모르게 그냥 현금으로 돼 있는 거를 본인이 다 들고 그냥 도망가 버려갔는지 이건 불법적인 방법이거든요. 다르죠. 이 첫 번째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해가지고 돈을 찾아와야 되는 거니까 아버님께서 아무리 유언으로 큰아들한테 다 준다고 유언을 했어도 다른 자식들도 그거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유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뭐 진짜 형이 그냥 아버지 재산 현금으로만 예를 들면 금덩어리, 금상아지,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를 아예 그냥 본인이 들고 그냥 형제들 주지도 않고 혼자 가져가 버렸다. 요거는 분명히 형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대응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느 부분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제갈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투도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법률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세요. 네. 저기 그 형님이 계시는데요. 네. 형님이 그 중국 분하고 이제 그 결혼해서 혼인 신고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시다가 그 중국에 대한 형수님이 이제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네. 그리고서는 한 10년이 지냈는데요. 네. 이제 그 호적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소식도 끊기고 네. 중국에 찾아가 봤지만 중국에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이 호적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 자녀분은 없으세요? 네네. 아, 그러면은 단지 호적이라 이제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라 그러는데 거기상 네. 이제 혼인으로 돼 있는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 거네요. 자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없으시니까 그럴 때는요. 네. 그 소송으로 해결을 하는데 소송이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네. 찾을 수 없다는 것만 소명을 하면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 판결이 내려져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호적을 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당장 지금이라도 실행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의 원인을 오랜 그 악의 육이라고 하는데 오랜 별거 그 다음에 네.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소송을 제기를 하면 승소 네.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을 선임 안 해도 그냥 법원에 가서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네. 예,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스스로 하시면 하시는 거고, 그게 좀 어려우신 분은 전문가를 선임해야 되겠죠. 그거는 네. 제가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네. 그거는 제가 얘기하기에는 개인의 능력 따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네. 어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9336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한 사람이 사망하면 사건이 끝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보통 소송 같은 경우에, 보통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이 이제 원고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망해도 끝나지 않아요. 그 상속인들이 계속 이어받아서 소송을 하는데, 지금처럼 적금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적금금지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다 적금금지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돼서 끝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단하네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투데이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315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급한 관계로 오부 이자를 쓰고 있는데 갚을 때 어떻게 그럼 25%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럼 이 계산을 해야 될까요? 라고. 그 월에 오부 이자를 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럼 월에 이자하면은 1년에 60% 6할인데 이거는 이자 제한법에 완벽히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요. 오부 이자를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5% 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무효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런 약정을 하는 게 지금 아까 얘기한 1년에 60%의 이자에 약정을 하는 게 현행법에 위반돼요. 이자 제한법에. 그거 형사적으로 문제가 돼서 벌금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신고를 하면. 네, 신고하면요. 그래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벌금 받아요. 그 돈 빌려준 사람이. 네. 그래서 실제로 그건 위법한 거기 때문에 연 25% 넘는 돈은 줄 필요 없다. 이자로 말하는 겁니다. 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뭐 좀 물어보려고요. 네. 땅은 제 소유고요. 네. 건물이 딴 사람의 소유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건물 진 게 한 50년 돼가요. 네. 근데 그거를 땅을 좀 필요해서 내달라니까는 금액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좀 소유를 못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했나 싶어서 방송 문의를 드렸습니다.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 땅에 남이 건물을 지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나랑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짓는 경우, 그리고 무단으로 짓는 경우, 두 가지 경우 있는데, 두 번째 경우, 즉 무단으로 지은 경우면 철거 소송에서 그냥 아무 돈도 필요 없이 그냥 철거하고 그 철거 비용까지 상대방한테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첫 번째 경우가 문제가 돼요. 즉 나랑 임대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도지로 얼마를 줄 테니까 내가 이 땅을 사용해서 여기다 집을 짓고 살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지료, 즉 도지를 밀리지 않았으면 그 집을 사줘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거에 부모님들이 그걸 내준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내주셨을 때 무료로 내주셨나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도지를 얼마씩 받고 참 옛날이니까 한 말 반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지금 한동안은 오랫동안은 안 받았고 도지를. 아니 지금도 계속 받고 있죠. 지금도 도지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를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한 다음에 도지를 밀린 적은 없으세요, 그분들이? 예.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한 다음에 철거 소송을 하면 상대방은 이 집을 사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너무 크니까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분들이 요청하는 돈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매수해서 그 건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왜냐하면 40년이나 된 건물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40년이 된 건물은 상당히 그 내구 연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철거 소송을 제기를 해서 결국에는 상대방이 이 집을 사달라는 주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달라라는 거를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주십시오. 예, 근데 그게 뭐 지금 그 영업을 해갖고 영업 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집에서요. 영업을 식당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영업권이라갖고 뭐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업권은 우리가 배상해 줄 필요 없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낡은 그 집, 40년 된 그 집에 대한 가치만 배상해 주면 되지 영업권 등등에 대해서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제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에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그 세금이 밀렸었어요. 네. 세금이 밀렸는데 그 세무서에 가서 분할로 세금 물기로 하고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또박또박 이제 월별로 딱 갚아 나가는 도중에 1년 동안 이제 세금을 냈고 그 이후에 담당자가 또 바뀌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분할로 내는 거 있잖아요. 네. 분할로 내기로 딱딱 했는데 말도 없이 그냥 압류 처리가 이제 들어갔어요. 지금 말씀 죄송한데 이거는 세무 상담 시간에 전화하셔야 될 상담인데 어찌됐건 제가 아는 그 바로는 그 담당자가 바뀌면 종종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납부했던 이력들 보면은 분할로 납부한 내역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 이력 들고 담당자한테 면담 신청을 하시면 다시 해줄 겁니다. 압류 해지해 줄 거예요. 예, 그래다가 지금은 이제 세금을 다 갚았거든요. 그러세요? 갚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요? 안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사업하는 도중에 무슨 대출 그 건도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복잡한 것도 다 해결을 하고 제가 끝나기만 해봐라.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되셨는데, 네. 근데? 예. 그래서 다 이제 요번 달에 제가 이제 다 갚았어요. 예,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약 오르잖아요. 지금 뭐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남들도 다 분할로 청구해서 이렇게 다 갚았는데 안 갚은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 방법 없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뭐 다 해결되셨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예, 사업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들어있는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상담은 어렵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제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플라우뱅크 최원선 대표 모시고 화분관리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